70세 노인이 아들 집에서 35년간 거주하다 유언으로 딸에게 5채 아파트를 남기고 아들에겐 5만 원을 준 사연. 현금 인출 시 아들은 충격에 빠지자 진대산의 눈동자가 커졌다. 손에 쥔 현금 카드가 미세하게 떨렸다. 은행 창구 앞에서 직원이 다시 한번 잔액을 확인했다. 진 씨, 어머님 명의의 이 카드 잔액은 정말 51,387원입니다. 진대산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말도 안 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엄마 월 퇴직금이 매달 40만 원 넘었는데 35년이면 퇴직금만 1억이 넘어야 정상이잖아요. 시스템 오류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고객님, 이미 확인 완료했어요. 오류 없습니다. 점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대산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3일 전 어머니 왕수연이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그녀는 2장의 카드를 각각 아들과 딸 진수금에게 건넸다. 대산아, 이 카드는 엄마가 모아둔 전 재산이야. 수금아, 이건 내게 미안한 마음의 보상이란다. 그 순간 그는 어머니가 재산을 나눠주는 줄 알았다. 35년간 모신 자신이 당연히 대부분을 받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진대산이 떨리는 손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금아, 너 카드에 얼마 있니? 오빠, 저도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제 카드에 1억이 들어있고 아파트 5채 권리증도 같이 있더라고요. 진대산은 전화기를 내려놓은 채 은행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1억. 아파트 5채? 그는 평생 어머니가 월 40만 원 퇴직금으로만 살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니. 35년 전 아버지 진건국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자그마한 신혼집으로 이사왔다. 당시 25평방미터 남짓한 집에 노인 한 분이 더 들어오니 답답하기는 했다. 하지만 장남인 그에겐 당연한 의무였다. 매달 어머니는 퇴직금을 며느리 위리에게 건넸다. 위리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관리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불만 없이 조용히 지냈다. 병원 갈 때도 혼자 가서 약값까지 내며 집안일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반면 결혼한 딸 진수금은 명절에조차 잘 오지 않았다.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묻는 게 전부였다. 왕수연은 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눈빛이 어두워졌지만 수금이도 제 집이 생겼으니 바쁜 게 당연하지라며 탓하지 않았다. 은행에서 돌아온 진대산은 집으로 들어섰다. 위리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때? 어머니 재산 얼마나 있더라? 진대산은 대답 대신 35년간 어머니가 머문 4평방미터 남짓한 방을 바라보았다. 낡은 안경과 약봉지가 놓인 작은 책상, 단출한 옷장이 전부였다. 5만 원. 뭐라고? 위리가 돌아섰다. 엄마 카드에 5만 원밖에 없어. 동생 카드엔 1억이랑 아파트 5채가. 위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35년 동안 내가 시중 들었는데 결국 밖에 나간 딸에게 다 준 거야? 이 할망구가 우리를 속였어. 소리 좀 낮춰. 진대산이 말렸지만 이미 그의 가슴속은 뒤틀린 보상심으로 가득 찼다. 35년간의 희생이 단 5만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저런 게 뭐 저런 게 다 죽었잖아. 위리는 감정이 완전히 폭발했다. 대산, 생각해봐. 35년 동안 내가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먹고 싶다는 건 다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방 청소도 해드렸어. 내가 쉬봤어. 진대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35년 동안 위리가 어머니 왕수연에게 꽤 잘해준 건 사실이었다. 가끔 불평은 했지만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결국엔 돈을 다 진수금에게 줬잖아. 진수금이 뭘 해줬는데? 1년에 2-3번 와서 잠깐 앉았다 가고 밥 한 끼도 해드린 적 없는데? 위리는 점점 흥분했다. 안 돼. 이대로 둘 수 없어. 이 돈 우리가 찾아야 해. 진대산은 화난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물론 자신도 억울했지만 어머니의 유언이었다. 리리, 어머니께서 이미 가셨다뇨. 이건 명백히 불공평해. 대산, 솔직히 말해. 너 진짜 이대로 괜찮아? 진대산은 오랫동안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억울해.
그날 밤 진대사는 여동생 진수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금, 말인데 어머니께서 왜 재산 대부분을 너에게 주셨는지 물어보고 싶어. 진수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나도 놀랐어. 난 오빠가 다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오빠는 알아? 나도 몰라.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렇게 정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진대산의 목소리가 커졌다. 무슨 이유? 수금, 내가 35년 동안 어머니 위해 뭘 했는데? 난 35년 동안 모시고 9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긴 침묵 끝에 진수금이 말했다. 오빠,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일 오후에 찾아갈게. 전화를 끄는 진대사는 더욱 초조해졌다. 옆에서 위리가 부채질했다. 봤어. 전현이 약오르게 구는 거 봐. 분명 돈에 문제가 있는 거야. 다음 날 오후, 진수금은 약속대로 찾아왔다. 눈이 빨간 건 분명 울었던 흔적이었다. 오빠, 형수님. 위리는 차 한 잔도 내오지 않은 채 냉담한 표정이었다. 진대산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수금, 먼저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말해봐. 진수금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빠, 어제 부동산 등기소에 갔었어. 아파트 5채 중 가장 오래된 건 15년 전에 사신 거더라고. 15년 전. 진대산이 멍해졌다. 어머니께서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하셨다는 거야? 진수금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오빠, 어머니께선 정말 고생하셨을 거야. 무슨 고생? 우리 집에서 먹고 살면서 무슨 고생? 위리가 끼어들었다. 진수금은 형수를 힐끔 보았지만 반박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오빠,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세 사람은 왕수연이 35년간 살아온 작은 방으로 갔다. 진수금이 옷장을 열자 낡은 옷들과 기워 입은 속옷들이 나왔다. 어머니께선 정말 검소하게 사셨구나. 진수금이 흐느꼈다. 위리가 코웃음을 쳤다. 검소하다다뇨. 새 옷 사달라면 안 사드렸어? 스스로 안 쓰신 거지? 침대 옷장 맨 아래층에서 낡은 철제 상자가 발견되었다. 안에는 사진들과 노트, 영수증들이 가득했다. 진수금이 노트를 펼치자 첫 페이지에 오래된 기록이 적혀 있었다. 대산 월급 3,000위안, 리리 월급 2,500위안, 가계비 1,500위안, 잔액 3,500위안.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기록들이 이어졌다. 오늘 장 보는데 30위안 씀, 대산 옷 사줌 200위안, 손자 책가방 사줌, 대산집 수리하는데 360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줌 손자가 학원을 다니게 되어 매월 21만 6천 원을 내야 했고 제가 부담했어요. 리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144만 원이 들었고 역시 제가 냈죠. 진대사는 이런 기록들을 보며 얼굴색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진수금이 페이지를 넘기자 기록 내용이 달라졌어요. 오늘은 신발 깔창 10켤레를 만들어 9천 원을 벌었습니다. 옆집 왕가 아주머니에게 스웨터를 짜드리고 14,400원을 받았어요. 아파트 앞에서 야채를 팔아 21,600원을 벌었고 아래층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에 5,400원을 벌었습니다. 공책 마지막 부분에는 집 구매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은 동성구에 7,200만 원으로 수금이 결혼할 때 쓰라고 산 거예요. 두 번째 집은 서성구 1억 800만 원으로 수금의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사용하려고요. 세 번째 집, 진대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정갈한 필체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동안 꾸준히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진수금은 공책을 다 읽고는 흐름을 이기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이 드신 몸으로 설거지까지 하시며 위리의 얼굴빛도 변했습니다. 문득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자주 집을 비우곤 산책한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고 했죠.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일하러 가셨던 거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늘 지쳐 계시고 손에 상처 자국도 있곤 했는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주머니에서 잔돈이 나오는 걸 보고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길에서 주웠다고 하셨죠. 위리는 그때 쓰레기 줍기에 맞들이셨네라고 농담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모두 피땀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진수금이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형, 이거 보세요.
떨리는 목소리가었습니다. 진대산이 공책을 받아들자 흔들리는 필체로 적힌 마지막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산과 리는 늘 나를 짐으로 여긴 것 같다. 35년 동안 가장 작은 방에서 살며 밥과 전기세를 덜었었지. 하지만 내가 몰래 집안에 5,4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탰다는 걸 모른다. 대산집 인테리어 1,800만 원 중 900만 원, 손자 대학 등록금 2,700만 원 중 1,440만 원, 리수술비 540만 원 전부 내가 냈다. 그런데 오늘 들은 이야기, 진대산의 손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일주일 전 어머니가 병원 검사비 14만 4천 원을 쓴 것에 대해 위리와 나눈 대화가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왜 자꾸 병원만 다니시는지 돈이 다 그쪽으로 가네. 그때 자신도 앞으로 몇 년을 더 모셔야 할지 라고 덧붙였던 말이 어머니 귀에까지 들렸던 겁니다. 공책에는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진짜 짐이었구나. 원망하지 않는다. 대신 평생 모은 걸 수금에게 주려고 한다. 딸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아들에게만 사랑을 주다 딸의 상처를 보아도 모른 척했지. 사실 수금이 올 때마다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았지만 진대산의 눈물이 공책 페이지를 적셨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집에 올 때마다 보이던 조심스러운 표정을 떠올렸다. 수첩 마지막 줄에 적힌 글씨는 현장에 있던 세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가장 미안한 사람은 수금이야. 예전에 그의 아버지가 아팠을 때 나를 돌봐주려고 자기 집에 와서 살자고 했지. 하지만 난 거절했어. 아들 집에서 살 거라고 했지. 사실은 위리는 다음 줄을 읽던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몸이 굳어버렸다. 사실 수금 남편이 몰래 나를 찾아왔어. 그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나를 부양할 수 없다고 했지. 그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수금이 난처해할까 봐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어.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대산이 집으로 간 거야. 하지만 이토록 오랜 시간 수금 생각을 잊은 적이 없어. 그의 힘든 삶을 알고 있기에 이 재산을 모아서 보상하고 싶었어. 위리는 머리가 멍해졌다. 예상치 못한 사연에 가슴이 철렁했다. 시어머니를 돌보며 투덜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심코 흘린 불만의 눈빛조차 모두 엄마에게 들켰을 거라는 생각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진수금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진대산에게 달려가 안겼다. 오빠, 엄마가 계속 날 생각하고 있었다니. 날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어. 진대산도 단단히 여동생을 끌어안았다. 한참 동안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진대산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수금아, 오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 신경도 못 써주고 엄마가 편애하는 줄 알았어. 다 지나간 일이에요. 엄마도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수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위리는 고개를 숙였다. 수금씨, 제가 잘못했어요. 오해도 하고 무례하게 대했죠? 형수님, 다 한 가족인데요. 이제부터 서로 도우며 살아요. 수금이 위리의 손을 잡았다. 옷장 정리 중 수금은 미완성의 니트를 발견했다. 정성스러운 뜨개질 자국에서 어두운 조명 아래서 작업하던 엄마의 모습이 겹쳐졌다. 진대산은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찾아냈다. 어린 시절 사진 속 웃는 엄마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동네를 돌며 집을 확인하던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스타일의 집들에서 엄마의 사랑을 느꼈다. 거실 벽에 걸린 그림을 본 수금은 벽에 기대어 통곡했다. 한참 후 대산이 말했다. 엄마가 이토록 준비하셨으니 소중히 여기자. 오빠, 집은 제가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아서 나눠요. 자선 사업도 해야죠. 수금의 제안에 위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 날, 진대산은 추모사를 읽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왕수연의 유산은 가족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쳤다. 진대산은 외로운 노인을 도우며 위리는 지역사회 활동을 이끌었다. 수금은 재능을 인정받아 승진했고 매달 자원봉사를 다녔다. 어느 봄날 세 가족은 뜰에 모여 차를 마시며 추억을 나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풍경 속에서 진대산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엄마,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어요.